안녕하세요. 10분의 책 한 권을 풀어주는 수학생 이학주입니다. 오늘은 체온 1도 올리면 면역력이 5배 높아진다 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 읽기 전에 우선 처음에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우리 몸의 어떤 증상들을 살펴보면요, 오한이나 판단력 저하, 의식 소실, 부정맥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38도 이상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구토, 설사, 근육 강직, 경련, 의식장애 등의 어떤 증상 등이 나타난다는 것을 한번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선 이 책 읽기 전에요,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을 한번 추천해 드려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시하라 유미께서 지으신 하루 세끼가 내 몸을 망친다 라는 책. 저희가 이제 예전에 세운독에서 했던 책이죠. 그래서 굉장히 센세이션한 책이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세끼가 내 몸을 망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한테는 건강서적으로서는 씨앗도서로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책이요, 저는 이제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이 부분도 이제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책들, 이 세 권의 책들의 공통점이 너무 이 현대인들의 고열량으로 인해서 고지혈증이라든가 고혈당이라든가 고혈압, 이런 너무 풍부한 영양으로 인한 질병들이 발생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느냐를 얘기해주고 있는 책들이라 같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작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제 이시하라 유미님이시고요, 1948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태어나셨고요, 나가사키 대학의학부 동대학원 의학연구와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혈액내과에서 근무하던 중 만성병을 치유하지 못하는 현대의학에 대해 의문을 품고 난치병 치료를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장수 지역으로 유명한 코카서스 지방과 스위스 병원 등에서 자연요법을 연구했다. 현재 이시하라 클리닉의 병원장으로서 일본의 전 수상, 국회의원, 의사들을 치료하는 의사로 유명하다. 건강 증진을 위한 단식원도 운영하는데 이미 그의 당근사과 주스 단식을 경험한 사람이 3만 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각종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연요법을 기본으로 한 건강법을 전파하고 있다. 그의 의학 설명은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다고 전평이 나 있다. 저서로는 전조 증상만 알아도 병을 고칠 수 있다, 생강 홍차 다이어트, 몸을 따뜻하게 하면 병은 반드시 낫는다, 초건강법, 병은 냉증으로부터, 몸이 따뜻해야 몸이 산다, 내 몸을 지키는 건강 비법 100가지, 하루 세끼가 내 몸을 망친다, 체온 1도 올리면 면역력이 5배 높아진다 라는 저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롤로그인데요, 차가운 몸은 만병의 원흉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는 약해지고, 반대로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 6배 강해진다. 두 번째, 면역력이 떨어지면, 즉 체온이 떨어지면 같은 동의어죠, 나타나는 증상을 살펴보면요, 감기나 폐렴, 기관지염, 담낭염, 그 다음에 방광염, 천식과 아토피 등의 알레르기 질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의 자기면역 질환, 각종 암, 그 다음에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혈전증, 담석과 요로결석 등의 질환, 고혈당, 고지혈증, 고뇨산혈증, 우울증, 정신적인 측면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이 책을 쓰신 목적인데요, 이 책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체온을 높이고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제 1장을 들어가면요, 몸을 따뜻하게 하면 병이 낫는다 라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의학은 발달했는데 병은 왜 더 늘어났을까 라는 의문을 던져요. 현대의학에서 진단학과 구급의학, 그 다음에 장기이식학 등은 장족의 발전이 이루었지만 만성질환은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병이라는 결과를 없애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그러한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치료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두 번째, 병을 고치는 체온 36.5도의 비밀인데요. 차가운 몸은 만병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사람의 체온은 어떻게 결정될까? 우선 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섭취한 식품에 당과 지방과 단백질이 가진 화학 에너지가 생체세포인 미토콘드리아 내의 구연산 회로에서 산화되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체온이 내려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라는 부분을 한번 그림으로 정리한 내용인데요. 36.5도에서 37도 사이에는 건강한 온도이면 면역력이 왕성하다. 36도는 몸에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 몸이 떨린다. 35.5도는 배설 기능이 저하되고 변비나 부종 이런 게 생긴다. 그 다음에 35도는 암세포가 가장 증식하기 쉬운 온도다. 34도는 물에 빠진 사람이 살아날 확률은 절반밖에 안 된다. 33도는 동사하기 전 환각 상태, 30도는 의식 불명 상태, 27도는 신체 활동이 정지 온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몸은 이제 한랭한 환경과 온열 환경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체온이 조절되고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세하게 정리는 안 해봤어요. 거기 이제 내 책 내용 보시면 상식적으로 아시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요, 두 번째인데요. 열은 몸이 보내는 첫 경고 신호다라는 부분인데요. 발열 원인은 체온 조절 중추 장애로 인해서 일사병이나 열사병이 생기는 경우, 감염증으로 인한 염이 붙는 질환이 생긴 경우, 악성 종양으로 암이나 백혈병이나 악성 림프종이 생기는 경우, 알레르기 질환이 생기는 경우, 호흡열, 즉 큰 출혈과 심근경색, 뇌경색 등이 생기는 경우가 발열의 원인이 되고요. 이 책의 제목이죠.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 높아진다 라는 부분인데요. 의학적으로 운동과 같은 생리적인 발열 이외의 체온 상승은 유의하다고 판단하고 있죠. 근데 의학자 비에르 같은 경우는 체온이 41에서 42도에 달하면 세균이 사멸하거나 증식하지 못하므로 발열은 감염증을 치료하는 원동력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요, 의사 율리우스 바그너는 인위적으로 환자를 말라리아에 걸리게 한 다음에 당시 난치병이었던 매독을 치료했던 전력도 있습니다. 발열이라는 것은 어떤 병적 상태를 보여주는 몸의 경고 반응이면서 병을 고치는 치료 반응이기도 하다는 부분 새롭게 알게 됐고요. 면역력이 향상되고 발열의 덕을 볼 수 있는 한계 체온은 41도 미만이다 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본계적에서 깨하고 적을 살펴봤는데요. 깨달은 점은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 높아진다. 익히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꼭 상기시켜야 될 내용으로 살펴봤고요. 적용할 점은요, 미지근한 물 마시기. 여름이 되다 보니까 찬물을 좀 많이 마시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주 따뜻하진 않더라도 약간의 미지근한 물 마시기를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그냥 찬물이나 탄산음료 지양하기,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여름이다 보니까 좀 찬 거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 거 대신에 약간 미지근한 물을 마시자. 어차피 물 치료의 핵심이다라는 책에서 저는 이제 물의 효과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물을 이 책에서는 이제 과다하게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는 이제 물을 많이 먹었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받기 때문에 물을 먹되 미지근한 물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일주일 힘차게 계획하신 대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시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응원할게요. 오늘도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증된 면역력 올리는 확실한 3가지 방법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림프 마사지입니다. 이 림프 마사지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사실 림프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면역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기관 중에 이 림프계는 면역력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림프계는 림프절과 림프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림프절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임파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목이 아프거나 두면 목 같은 데 이렇게 임파선 잡히는 거 있죠. 이것을 우리가 림프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림프절들이 연결되어 있는 관을 우리가 림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합쳐서 우리가 림프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림프절은요, 그 림프구라고 하는 우리 면역세포,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면역세포를 잘 이렇게 성장시키고 단련시키는 곳이 바로 림프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림프절이 안 좋아지고 림프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뭐 술, 담배를 많이 하시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요. 이 림프관의 순환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림프구 세포들도 나빠지게 되고 림프절의 역할이 떨어지면서 면역력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림프계 순환을 잘 돌게 해주는 것이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림프 마사지를 매일매일 하루에 10분 정도 해주시면 림프계의 순환이 되면서 아주 좋은 면역력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림프 마사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 림프절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림프관이 연결된 곳을 손으로 마사지 하는 건데요. 제일 많이 있는 곳이 다 아시다시피 이런 목 주위에 많이 있고요. 겨드랑이, 그 다음에 이 서해부,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볍게 마사지 해주는 방법이 좋은데요. 일단 림프 마사지에 대해서 좀 검색해보면 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이 귀 뒤에 보시면 쏙 들어간 부분이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목을 타고 내려와서 여기 보시면 이 쇄골 있죠. 쇄골 바로 위. 여기까지가 다 이렇게 림프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림프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를 좀 아래로 쭉 내리면서 해주시는 건 좋은데요. 일단 이쪽 손으로 하기 좀 힘드니까 반대쪽 손으로 이렇게 손을 가볍게 손가락으로 힘을 줘서 이렇게 목 뒤서부터 쭉 내려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마사지 합니다. 자, 쭉 내려서 마사지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너무 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림프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아프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쫙 내려서 이렇게 세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쫙,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쫙 내려서 이렇게 쭉 내려서 이렇게 이런 식의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겨드랑이 쪽은요, 팔을 쭉 올리신 다음에 이쪽이죠. 여기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쭉 마사지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의 마사지를 쭉 양쪽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목과 겨드랑이 또 이 아래 서해부까지 이런 식으로 가볍게 마사지를 하루에 10분 정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림프 순환이 잘 되면서 림프계의 면역력이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바로 림프 마사지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뭘까요? 역시 꾸준히 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요, 근력 운동이든 유산소 운동이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운동을 하면서 우리의 체온이 올라가게 되죠. 몸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열이 38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요, HSP라는 물질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HSP가 뭐냐면 Heat Shock Protein이라고 해서 열 충격 단백질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HSP가 많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이 물질은요, 우리 체력 회복을 도와주고 또 우리 뇌 호르몬에서 그 통증 완화 물질인 그 엔돌핀을 촉진시켜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그 세포 중에서 우리 면역세포 중에 강력한 NK세포 아시죠? 이 NK세포를 활성화시켜주면서 우리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면서 또 체내 인터페론 같은 물질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하면서 몸에 열을 내는 것은 굉장히 좋은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운동을 안 하던 분이 갑자기 너무 많은 운동을 한꺼번에 한다.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몸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과도한 운동보다는 적절하게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몸을 뜨겁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운동, 그 정도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한번 운동을 가볍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HSP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반신욕입니다. 몸을 뜨거운 물에 담그는 거죠. 2017년에요. 영국 러프버러 대학교의 스티브 펄그너 박사가 연구한 자료를 보면요. 그 따뜻한 물, 한 40도 정도의 물 속에 몸을 딱 담그고 있는 것만으로도 열을 쫙 올림으로써 그것이 운동 효과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시간 동안 담그고 있으면 약 150칼로리를 그냥 소모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150칼로리의 소모는요, 약 30분 정도를
빠르게 걸었을 때, 운동했을 때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신욕 자체만으로도 운동처럼 HSP를 발현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HSP가 발현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반신욕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요. 내 근육이 잘 풀리면서 우울증도 감소된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잠을 잘 잘 수 있는 숙면도 도움을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